부분 랜덤화법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요인을 갖다가 여러 개를 배치를 해놓고 실험 순서를 갖다가 랜덤하게 결정을 하면 조건의 변화가 실험할 때마다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골 때리는 실험인 거예요. 실은 실험의 크기만큼은 완전 랜덤화법이에요. 근데 실험 목적에 따라서 랜덤화를 하지 않는 인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인자가 우리 표시인자라는 게 있어요. 표시인자는 모수인자에 속하는데 제어인자와 나타나는 교호작용에 대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라면은 자체 인자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놈은 랜덤화를 할 필요가 없는 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인자도 있어요. 랜덤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해, 시간적으로 어떻게 곤란한 경우의 인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죠. 온도 1500도, 1600도, 1700도, 1800도에서 실험을 한다. 상당히 고온이죠. 1500도에서 실험하다가 갑자기 1800도로 바꾸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자체를 랜덤화를 시킨다고 어떻게 1500도에서 1800도에서 1600도에서 1700도에서 1500도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버리면 도저히 이거는 실험 비용이나 시간을 갖다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랜덤화는 못하는 거죠. 못하면 포기해야지 뭐. 그래서 어떠한 특정 요인 쪽으로는 랜덤화를 하지 않는 실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갔다가 1차 단위가 이론 배치인 단일 분할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1차 단위 인자가 표시인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1차 단위 인자를 A를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온도가 몇 도다? 1500도, 1600도, 1800도. 조건 변경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A라는 요인을 갖다가 A1이 1500도니까, 그지? 1500도를 갖다가 온도를 고정시켜 놓고 2차 단위 인자를 갖다가 랜덤화를 시키는 거예요. B를 갖다가 만약에 3수준을 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B1과 B2와 B3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B는 랜덤화를 시키니까 실험 조건은 A1, B1, A1, B2, A1, B3가 되죠. 이 세 개의 조건은 실험을 갖다가 순서를 랜덤하게 결정해서 실험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B는 랜덤화가 돼 있는 데 반해서 A는 랜덤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실험이 돼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은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B1, B2, B3의 조건을 랜덤하게 어떻게 순서를 결정해서 실험을 해나갑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까지 실험을 갖다가 끝내는 거죠. 형태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예요. 근데 여기서 A인자를 배치한 경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차 단위 인자인 B라는 인자와 교호작용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실험의 형태로는 교호작용이 분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반복 없는 이온 배치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실험을 하면 이러한 실험이 되거든요. 테이블로 작성을 하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어. 여기에 B1, B2, B3. 자, 그러면 이놈은 분명히 어떻게 반복 없는 이온 배치가 되는 겁니다. 실험이 어차피 이렇게 랜덤화를 시켜갔지만 B쪽만. 여기는 그러면 X11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포3가 돼요. 근데 반복 없는 이온 배치로는 교호작용을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호작용을 분해를 하려면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는 돼야 되거든요. 다시 이러한 실험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방식은 똑같죠? 이러한 실험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2회의 실험이 나타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12회의 실험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X11인데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어떻게 두 번째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 자, 우리 책에 있는 이 그림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실험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갖다가 이놈이 뭐가 돼요? 블록이 되죠? 이것이 블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R1이라고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R2. 그렇죠? 그러면 요인이 지금 A라는 표시인자와 B라는 제어인자와 R이라는 어떻게 블록인자가 배치가 된 실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형태상으로는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 내지는 어떻게 반복 없는 3원 배치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갖다가 묶어보면은 이렇게 되네. A1, A2, A3, A4가 있다면은 여기에 B1, B2, B3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반복이라고 봐도 좋고 R이라는 요인이라고 봐도 좋고. 그러면 여기에 R1이 있고 R2, R1, R2, R1, R2. 이러한 3원 배치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를 두 개를 갖다가 포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구조식을 갖다 살피면은 데이터 구조식은 3원 배치니까 어떻게 돼요? xij k는 m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rk 그러면 되죠. c가 아니라 r이라는 인자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abij 플러스 ar ik 플러스 br jk 플러스 abr ijk가 되는데 여기서 a는 표시인자고 b는 제어인자, r은 블록인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완전 이 실험에서 봤을 때는 표시인자와 제어인자만 모아놨네. 그제? 표시인자와 블록인자. 별 볼일 없는 놈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교호작용은 어떻게 돼요? 진짜 별 볼일 없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BJ가 있고 ABIJ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BR, JK가 있고 ABR, IJK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근데 IJK라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놈은 오차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일단은 뭐라 그런다? 일단요인 그럽니다. 이놈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단요인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따로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가를 시켜놓으니까 오차는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일단 오차 그러는 거리 BJ 플러스 ABIJ는 해석하려는 놈 아니에요. 지금 교호작용 AB 때문에 블록 반복이 된 거야. 그제? 실험이 2배로 늘은 거예요. A가 표시인자, B는 제어인자. 표시인자와 제어인자 간에 교호작용을 해석을 하려고 표시인자를 배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해야죠. 나머지는 어떻게? 에라, 뱉따라 그 얘기죠. 분명히 JK니까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IJK니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실험은 성격이 이렇게 되는 실험입니다. 자, 이 1단오차 EIK1에는 뭐가 결합되어 있다? ARIK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2단오차에는 BRJK와 ABR, IJK가 결합이 되어 있는 실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ST라는 놈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A가 있으니까 A 변동, R이 있으니까 R의 변동, 오차 2완, 그쵸? 그 다음에 B의 변동 플러스 A 곱하기 B의 변동 플러스 SE2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요 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1단 요인. 얘는 뭐라 그런다? 2단 요인. 여기에는 뭐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는 뭐가 결합되어 있다? 자, 이렇게 각 단마다 오차가 분할돼 나오는 실험이다. 그래서 분할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면 1단 요인보다는 확실히 2단 요인 쪽이 어떻게 해석을 하려는 놈이죠. 그죠? 자, B는 랜다마가 이루어졌죠. 여기는 랜다마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면 1단 요인보다는 2단 요인이 정도 높게 추정되는 실험의 특징을 갖는 게 바로 분할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단일 분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단 분할법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1차 단위인자, 2차 단위인자, 3차 단위인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분할을 시켜나가니까. 그러면 1차 단위인자보다는 2차 단위인자가 정도 높게 추정돼. 2차 단위보다는 3차 단위인자가 더 정도 높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놈은 아예 뭐부터 그려주는 게 편하다? 분산분석표서부터 그려주는 게 편해요. 이거는 분산분석표를 모르면 어떻게 해? 시험 못 풀어. 자, 여기에 요인이 있어. 요인 A가 1차 단위인자야. 그지? 그러면 2차 단위인자에는 뭐가 있다? B가 있어요. 그치? 1차 단위인자와 2차 단위인자에 교호작용이 있죠. 그죠? 얘는 1차 단위인자고 얘는 2차 단위인자고 교호작용은 2차 단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2차 단위인자와 3차 단위인자의 교호작용은 당연히 어떻게 3차 단위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 실험의 형태예요.
교호작용을 구하려니까 여기 블록 반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요인 1차 단위, 여기에 2완, 여기에 바로 뭐가 나타난다? 2, 합이 뭐가 된다? T. 근데 여기에는 뭐가 결합되어 있다? 그쵸? 변동 잘 구하면 되지 뭐. 에라 DF 먼저 하자. 자, 여기 A가 몇 수준이냐? L 수준, B가 M 수준, 블록 R은 R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자유도는 뭐가 돼? 수준수 마이너스 1. 이것도 요인이지. 수준수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 2와는 A 곱하기 뭐다? R이지. A 곱하기 R이 결합된 거니까 당근 어떻게 되는 거예요? L-1, R-1, B는 M-1, A 곱하기 B는 L-1, M-1. 얘는 L괄호 M-1, R-1이 돼요. 전체의 실험 총수는 어떻게 된다? LMR-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만 증명하면 되냐? 뉴 E2는 뉴 B 곱하기 R과 뭐가 결합되어 있다? ABR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뭐 간단하지 뭐. 어떻게 하면 돼? BR이니까. M-1. ABR은 교호작용이니까, 그제? 교호작용은 요인의 자유도를 곱하면 된다. 공통부분이 뭐야? 이놈이 공통부분이지. 그제? 여기는 뭐가 남아? 1이 남고 여기는 뭐가 남아? 공통부분은 M-1 뭐가 되니까. 자,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제껴버리면 남는 놈은 L괄호. 됐죠? 변동을 자유도로 나누면 뭐가 되는데? MS가 되는데, 그지? VA가 있고, VR이 있고, E1이 있고, B가 있고, VA 곱하기 B가 있고, E2. 실험은 쉽게 하는데 이제 해석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이 분할법입니다. 그러면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보다는 실험이 굉장히 어떻게 쉽고 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전체적인 장에서 랜덤화 시키면 골로 가는 거야. 온도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검정을 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분할을 한 이유예요, 이게. 1단 오차는 갖고 A와 R을 검정을 합니다. 얘 갖고 2단 오차.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네, 그지? 분할시켜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너네는 분가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뭐, 얘장 뭐, 쭉쟁이들 아니냐. 이와는 뭘로 검정한다? 이 2로 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F 0.95도 있고 뭐도 있어요. F 0.99도 있죠. 그럼 비교해갖고 유인지 절대유인지 하면 되죠. 자, 이렇게 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그마 E2 제곱이라는 놈이 어떻게 돼요? 모든 요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다? 시그마 2완의 제곱이 있어요. 자, 2완이 뭐라고 그랬어? A? R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A, R로 볼 때 이 반복은 뭐가 남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M 처리를 해줘야죠. 그죠?
오차는 어떻게 모든 요인에다 달라붙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여기가 A제곱 여기는 R제곱인데 이렇게 처리는 안 되죠. 반복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A로 볼 때의 반복은 MR, R로 볼 때의 반복은 LM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A로 볼 때는 M, R, R로 볼 때는 LM. 이쪽은 B란 말이에요. 그죠? B로 볼 때의 반복은 L,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로 볼 때의 반복은 R이 반복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끝났네. 이놈이 급간이면 이놈이 급내네. 이놈이 급간이면은 급내네. 끝났네. B와 AB는 뭘로 검정해야 된다? 2, 2. 얘가 급간이면은 얘가 뭐예요? 급. 네요. 그게 이놈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A와 R은 뭘로 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 자, 이놈은 그럼 뭘로 검정해요? 이게 급내면은 이게 급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놈으로 검정을 하려니까 이놈으로 뭐를 검정하게 돼 있다. 그쵸? 2와는 뭘로 검정한다? 2, 2로 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실험의 방법이 좀 틀려지니까 어떻게? EV 값이 변해요. EV 값이 변하면은 결국은 검정 방법이 변하는 겁니다. 검정의 방법이 변하면은 당연히 추정의 방법이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몇 분이 없냐? 편동분해? 해보자. 하면 되지 뭐. ST는 뭐요? 졸라 제곱한 마이너스 CT지 뭐야. 그제? 단 CT는 뭐냐? N분의 이게 뭐야? T지 뭐야? 그제? 얘가 X1, 1, 1 얘가 X1, 1, 2 그러면은 X 4, 3, 1 X 4, 3, 2 결국은 몇 개의 데이터의 합이라는 얘기가 돼요. LM R개, L이 4, M이 3 R이 2니까 24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제곱한 마이너스 CT 하면 되죠? 이거 뭐였다가 IJK 안 써도 그만이지 이제 뭔 얘기인지 몰라. A의 변동 그러면 A로 볼 때의 반복은 뭐가 되냐? M, R분의 T, I, 도트 I는 1에서부터 4까지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 4개, 그제? TI 도트라는 놈이 4개가 있는 거야. 거기 뭐 이거지 뭐야. T1 도트, T2 도트, T3 도트, T4 도트 얘를 뭐라 그러면 돼요? 그참 맞지?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R이라는 놈? 아이고 전번 시간에 했구만. R은 딱 몇 수준이냐? 2수준이지. 2수준의 변동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n분의 1 t2 a 이렇게 쓰자. 이거 이렇게 안 쓰고 또 우리 도트로 찍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도트 2 마이너스 도트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 12개의 데이터 합이 t 도트 2 여기서의 12개의 합이 몇 개예요? t 도트 1 맞죠? 자, SE1이라는 놈은 가만히 보니까 AR에서 A를 빼고 R을 뺀 거네. SE1이 수학적으로는 뭐니까? 그죠? 그러면 AR은 어떻게 되는 거야? AR로 볼 때 반복이 어떻게 돼?
요걸로 보니까 반복이 딱 M이죠. 그죠? 그지? 가리고 나머지가 반복이라고 그랬으니까 M분의 T, I, B는 없네. 없다. 그지? K, 수준, 합의, 제곱, 합 그러려니까 시그마 두 개 있어야겠네. 하나는 I 쪽이고 하나는 K 쪽이고 I는 1에서부터 4까지고 K는 1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 곱하기 2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몇 개야 4 곱하기 2가? 8. 뭐냐? 딱이네 이거네. T 1 도트 1 T2 도트 1 그러면 여기는 T4 도트 1 얘는 T1 도트 2 그러면 얘는 T4 도트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몇 개가 생겨요? 8개가 생기잖아. 그제? 끝났지 뭐. B의 변동 바보야 이거 못 구하게. LR분의 그러면 되죠. T A 없음 B J 수준 봐. 블록 반복 없음 그제?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3까지 가지 뭐. 이거네. T도트 1도트 T도트 2도트 T도트 3도트 오케이? 게임 끝. 게임 끝. AB의 변동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 어떻게 구해? AB의 변동에서 A 빼고 이거는 어떻게 구해? 쓰는 놈이 내가 미친 놈이지. R분의 T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L 그죠? J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그럼 몇 개요?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그러면 12개가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제곱을 시킨 놈이 그제? 그러면 여기서 12개가 나올 게 뭐 있냐?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지? 저 두 개씩의 데이터들을 합친 놈이 바로 TIJ 도트지 뭐요. SE2는 ST에서 졸라리 빼야지 뭐. A 빼고 R 빼고 E1도 빼고 B도 빼고 A 곱하기 B까지 빼면 되지? 요거 요렇게 되면 요 뭐냐? 됐냐? 됐냐? 자,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쫙 놓으면 여기에 어떻게 A 변동과 R 변동과 E1을 합친 놈을 홀라당 합쳐서 뭐라 그래요? S, AR, B, A 곱하기 B, SE, 2, ST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변동분해도 어떻게 여태까지 한 거 어떻게 종합결산이다. 자유도도 종합결산이다. 그제?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놈으로 이놈을 검정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E2라는 놈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오차네 거의.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E1이라는 놈은 A와 R이 결합이 돼 있죠. A는 모수인자죠. 표시인자니까. B는 블록인자는 별량인자네. 모수인자와 별량인자가 결합이 되면 교호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니까. 이게 만약에 교호작용이 있으면 얘 뭐 지켜버려? 스타마크 지켜. 스타마크 지키는 순간 원래 R은 블록인자니까 똑같은 실험을 반복 실험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R이라는 놈은 유의할 수는 없는 거야. A라는 놈이 위협을 받게 되죠. 왜? 이게 스타마크가 찍히는 순간 A가 검출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분할법이 갖는 또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A라는 인자는 가만히 보니까 뭐까지 있어? 2완에다가 2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시그마 2투 제곱이고 이게 어떻게 시그마 2완의 제곱이지. 1단 오차와 2단 오차가 어떻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A라는 인자야. 그러면 A쪽은 정도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2완이 커지면은 A는 스타마크 안 붙을 수가 있어. 안 붙으면 이제 해석이 이제 완전 개 지랄 난다 그 얘기야. 방법 없네. 1단 요인이 2단 요인보다 정도가 떨어지죠. 그렇다고 스타마크 안 붙으면 큰일 나지. 해석하기가. 이거 붙이려면 방법이 없어. A쪽은 질이 떨어지네. 뭘로 갖다 떼올 수밖에 없는. 수준을 갖다가 크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바로 실험 계획이에요. 이 실험의 성격은 이런 거니까 A를 검출시키려면 A 쪽으로 수준은 충분히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스타마크 붙겠죠? B라는 놈 당연히 그 제어인자 아니냐? 실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 스타마크 2개 붙으면 붙을 거고, 교호작용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왜? 교호작용이 A, B가 나타난다는 솔직히 어떻게? 확신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A라는 표시인자와 B라는 인자 간에 교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호작용이 미심쩍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교호작용의 해석부터 하고 넘어가는 게 실험계획법의 어떻게 기본입니다. 에이 없을 거야 그러고 어떻게 그냥 실험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저렇게 됐다고 본다면 두 번째로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해석. 요거는 그러면 첫 번째로 갖다가 어떻게 최적 조건에 대한 추정이 바로 각수준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그치? 그러면 저기서의 수준은 모수인자 쪽으로만 평균의 추정이 가능하잖아. A도 모수인자, B도 모수인자. 야, 표시인자도 모수인자고 제어인자도.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어떻게 A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A 요인은 B 요인보다는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의 수준을 우리 I 수준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저기서 볼 때 A1, A2, A3, A4에서 어디가 최적 조건이냐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됐지? 는 X바 I 도트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 뉴 2 곱하기 뭐 하면 돼요? 편차. 근데 요게 요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난기법을 생각을 하면 돼요. 블록인자는 해석 시 오차에 들어오는 특성이 있었죠. 난기법에서. 그래서 실험 총수분의 블록인자의 분산 플러스 자유도 곱하기 V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A 요인은 분명히 뭐예요? 1단 요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오차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1단 오차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B 요인의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B 요인의 해석. U 도트 J 도트 그러면 되겠죠. 그죠?
x바 도트 j 도트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 뉴 2 그죠? 곱하기 편차 그러면 되는데 x바 도트 j 도트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 뉴 2 역시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게 된다? 블럭 인자의 분산이 들어가게 돼요. v r 플러스 자 여기 자유도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A의 자유도는 L-1이지만 B의 자유도는 V인데 여기는 V가 뭘까요? 2겠죠. 왜? 2단 요인이니까요. 1단 요인은 1단 오차로 검정을 했고 2단 요인은 2단 오차로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맞지? 자, 이러한 나한기법과 동일한 해석이 나타나게 된다. 즉, 실험에서 별량인자의 산포는 모수인자의 해석시 어떻게 오차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면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보다는 실험이 쉽게 진행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석이 어떻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측면을 갖게 돼요. 자, 이러한 경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완이 유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완이 유의하다면 당연히 1단 요인은 1단 오차로 검정을 하고 2단 요인은 2단 오차로 검정을 하는 이러한 해석법을 갖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완이 유의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차잖아요. 그죠? 이완을 어디다가 풀링을 시킬까? 2에다가 풀링을 시키죠. 그래서 다시 검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1단 오차 이완이 유의한 경우와 1단 오차 이완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